동백꽃 활짝. 아버지는 식자공이었다. 모든 것 다 말아먹고 주머니에 3,000원 넣고 동백을 화분에 담아 서울로 왔다. 우리도 아버지 따라 동백과 상관없이 서울로 왔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동백만 바라보셨고 엄마는 자주 눈을 흘겼다. 청춘의 습관대로 아버지는 꽃잎파리에 자기 내력을 식자하고 수액을 잉크 삼아 꾹꾹 찍어놓은 활자들이 조판을 짰다. 우리는 아버지 활자와 상관없이 키를 키워갔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동백은 피고 동백꽃은 자기가 활자라고 우기고 있다. 우리는 동백꽃을 보며 아버지의 신간을 읽는다. 예, 저는 시를 쓰는 김은휴라고 합니다. 시를 쓸 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저는 천상시인입니다. 새알 새알심 동집 팥죽 새알심 동집 팥죽 먹으면 한 살 더 먹고 6살 때 외운 식기입니다. 예. 아버지는 인쇄소에서 식자공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인쇄소로 출근을 하시면서 저한테 숙제를 해주고 가십니다. 그 성육꽃이라는 시집을 아버지가 인쇄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 시 중에 하나를 한 편을 외워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하루 종일 놀다가 아버지 퇴근할 때쯤 되면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이거 안 외우면 안 돼? 그렇게 했지만 그 성육꽃 시집에 있는 새알심이라는 시를 계속 제가 외우고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글자를 익히고 학교를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를 가지고 글자를 익혔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한테서 받은 시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백일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백일장 감독을 상을 받고 그래서 나는 정말 시를 쓸 거야.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대초로 나가면서 가서 보니까 저보다 시를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접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사는 시대여가지고 돈을 버느라고 시를 깜빡 잊어버리고 살다가 2002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과연 뭐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때는 이제 등단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2011년에 시인동네라는 문예 잡지에다 신인상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시대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동백꽃 활자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백일장 시대, 먹고 사는 시대, 그다음 습작 시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활동하는 시대는 동백꽃 활자 시대라고 그렇게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제 일생을. 석사 논문을 동백꽃 활자라는 부제를 달고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한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인쇄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시다가 폭망했어요. 그래서 돈 3,000원을 호주머니에 넣으시고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동백꽃 활자라는 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말아먹고 주머니에 3,000원 넣고 동백꽃 화분을 담아 서울로 왔다. 마당에 있는 거를 캐가지고 화분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싣고 오셨어요. 돈은 3,000원밖에 안 갖고 오셨으면서. 아버지는 청춘의 습관대로 동백꽃 이파리에 자기 내력을 식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동백은 피고 동백꽃은 자기가 활자라고 우기고 있다. 우리는 동백꽃을 보며 아버지의 신간을 읽는다. 제가 그런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등단 후 시대는 동백꽃 활자 시대라고 제가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쁘죠? 2011년에 시인동네라는 데서 등단을 하고 거기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냥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써서 너무 단단한 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분간 없는 것들이라는 시집을 내고요. 그 2016년에 분간 없는 것들로 세종 도서 나눔에 문학 나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2022년에 2% 동안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또
창작 지원금을 받아서 2% 동화를 내고 지금 현재는 시인동네 작가회하고 현대시 작가회하고 수원 민예총이라는 데가 그다음에 경기 작가회하고 재림문인협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부회장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큐를 잘 보는데요. 어느 날 다큐를 보니까 위스키를 만드는데 오크통에 아무리 밀봉을 해놔도 나중에 열어보면 2%가 날아가고 없대요. 그게 천사의 몫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작은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술 그러면 우리 작은아버지시거든요. 6.25 참전을 하셨는데 인민군한테 잡혀가지고 포로로 갔어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생활 무능력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날만 새면 술을 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4살, 5살, 6살 이럴 때인데 술을 잡수고 어디서 이제 그냥 막 뻗어 계시면은 우리 숙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가서 작은아버지 좀 모시고 와라. 그럼 제가 가서 아버지!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장족하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아무리 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항상 2%의 그 취기에 취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몫을 작은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면서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작은아버지가 이연의 술버릇을 만나는 순간 불쾌한 흥이 되기도 하고 온갖 욕설이 되기도 하고 예. 근데 가끔 제정신이 들 때를 2%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연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술이 가득 차 있던 작은아버지 몸에서 생존이 빠져나갔다. 돌아가신 거죠. 예. 누구도 그 발효 기간에 대해서 작은아버지가 겪었던 그 발효 기간과 그다음에 2%의 선량한 2%나 그다음에 그 취기에 있어서 독이나 그런 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더구나 천사의 몫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작은아버지 회상하면서 썼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그 취기가 없던 그 시기 2%를 천사의 몫이라고 작은아버지를 그렇게 미화를 시킨 거죠. 어떤 술주정뱅이도 2%의 천사의 몫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얘기를 안 해주고 저 사람은 그냥 술주정뱅이야 이렇게만 했던 우리도 작은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이 글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저는 시를 쓰는 게 뮤즈가 오는 대로 아무거나 잡아서 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일종의 어떤 그런 내 일상에서 일상 바깥에서 있는 바깥 세계를 쓰는데 그걸 나의 내면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 일상 바깥에 있는 것을 끌어와서 나의 내면을 독자들한테도 공감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악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악기를 그냥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변주의 시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변주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이유이며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시를 쓰는 걸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넌 책상에 앉아 놀잖아. 그런데 그럼 저는 노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거든요. 예. 시가 없다면 아마 김은호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작곡하신 장영희 교수님이 문학은 어떤 것인가, 문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을 어떤 학생한테 했더니 그 학생이 문학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세상을 좀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이면 좋겠고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놀고 싶은 것이 제 문학에 대한 의견입니다.